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2020 금융권 공동 채용 온라인 박람회 라이브 채용 설명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이번 채용 설명회는요.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 담당자 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그럼 채용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각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10분 정도 회사 소개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라이브로 저희가 질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만큼은 라이브로 많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용보증기금 회사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최미리 과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요. 신입 공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관련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단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콘텐츠 순서고요. 기관 소개, 역할, 주요 업무는 짧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채용 안내는 저희 현재의 채용 공고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설립 목적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는 1976년 6월에 설립되어서요. 이번 연도로 44돌이 지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객 수도 21만 개 업체 수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109개의 영업점이 존재합니다. 여기 조직도에 보시면은 조직도는 거의 지금 본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영업본부가 있고 영업본부가 총 9개가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영업본부 아래에 보험센터, 영업점, 재기지원단들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저희 IMF와 글로벌 위기 이렇게 두 개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는 또 코로나 3차로 인한 세 번째 저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죠.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이런 위기 때마다 저희 보증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시면 이번에는 일반 보증과 PCBO 보증을 모두 합쳐가지고요. 79조 원의 보증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시마다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 업무 절차인데요. 신용보증기금이다 보니 당연히 신용보증이 가장 메인이 되는 업무고요. 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이렇게 기타 주요 업무들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신입 공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조금 늘어나고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요.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저도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일주일 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에 저희 인재상을 녹여내셔야 됩니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기본 예절, 공인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부 녹여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5년간 532명의 채용을 진행했고요. 5년 연평균 106명의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146명을 상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했는데요. 금번에는 단일로는 제가 입사한 이래는 최대 인원인 것 같아요. 120명의 채용을 이번 연도에 지금 현재 채용 공고해서 입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채용 안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면은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입의 경우에 서류 전형은 25배수, 필기 전형에서 3배수, 그리고 면접에서 1배수로 저희는 채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입 채용 공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용 인원이 1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 아닌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변리사와 변호사 2명씩 해서 경력직으로 또 따로 채용을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전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져 있고요. 채용 인원이 일반 전형만 봤을 때는 총 90명이 보이실 텐데요. 이 관련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기준이요. 보시면은 중퇴자도 대학교 중퇴자도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대학교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대학교를 중간에 중퇴했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 중퇴를 하셨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전형 수도권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전 지역 인재하고 이런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고문이 부침 2와 부침 3에 정말 자세하게 담아 놓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데 내 학교는 내가 지금 분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역 인재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입사 지원 사이트 Q&A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된 건데요. 서류 합격자 한해서 필기 전형 전에 증명 사진을 본인 확인용으로 수집을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고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증명 사진을 기간 내에 업로드하지 못할 시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유념을 하여 주셔야 되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선별 때문에도 증명사진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형 장소가 서울 및 대구인데요. 입사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1지망 서울 또는 뭐 2지망 대구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서울을 하셔도 대구로 갈 수도 있고 대구를 하셔도 서울로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착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은 1차 필기 점수는 필기 합격자 발표 시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차 점수라고 하면 일반 전형에서는 NCS 직업 기초와 금융 전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 전형에서는 NCS 직업 기초 점수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범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금융 전공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입사 지원 사이트의 공지 사항 부분을 꼭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점 같은 경우엔 가점과 우대 사항은 증빙이 되지 않을 시에 전형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여기 증빙 서류가 나오는지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되시는데요. 저희 가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훈 지원 대상자와 법률에 의한 보훈과 장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1, 2급을 구분하지 않고 서류에서만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전문 자격증은 필기까지 5%의 가점을 드리나 6개 좀 커다란 자격증 등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보험 계리사, 노무사, CFA 레벨 3 회계사 이렇게 6개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채용 공고문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하나가 추가된 게 신보 우수 청년 인턴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서류에만 가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필기에도 만점의 2%를 가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우수 인턴이 저희 인턴을 하셨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신보 청년 우수 청년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여기 중소기업 경력자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사전 발급을 꼭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인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 지역 인재 24%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반 전형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저희가 90명을 뽑는데요. 90명의 24%는 반올림을 하면 22명입니다. 그럼 일반 전형의 비수도권의 35명 중에 22명을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건가요? 라고 좀 궁금해하세요.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일반 전형에서
일반 전형 비수도권에서 순위를 매겨서요. 1등부터 35등 사이에 만약에 이전 지역 인재가 15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7명을 저희 최저 합격선이 있는데요. 최저 합격선 내에서 7명까지 초과하여 추가 합격을 시키는 그런 구조니까요. 일반 전형 비수도권 지원자분들에게 유불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나눈 구분과 이전 지역 인재를 나누는 구분이 상이합니다.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퇴, 휴학도 다 포함이 되지만요. 이전 지역 인재가 대구 경북 인재가 되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본점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졸업 예정만을 따지고 있어서요. 하나의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재학 중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 전형 수도권으로 지원을 하시고 이전 지역 인재 가점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에서 나와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아니면 졸업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이전 지역 인재에 클릭을 하시면 안 되세요. 이 부분은 꼭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빙 서류 부분도요. 저희가 면접 전에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업로드를 받고 이 업로드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시면은 또 응시 포기로 간주를 하여서 차순위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응시 의지를 좀 파악을 해서 차순위자들에게도 예비자들에게도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경력자 부분 있죠. 이 중기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 3가지가 전부 필요하고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증빙 미제출 시에 전형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중소기업 경력으로 해서 가점을 적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발급을 먼저 받아보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력 가점의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나중에 증빙 서류를 받으니까요. 증빙하실 수 없는 내용은 적지 않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형 일정이고요. 추가가 된 부분이 증명사진 온라인 등록과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 전형시마다 신분증 원본을 지참을 하셔야 되세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도 면접에 오셨는데 신분증 원본을 안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응시가 불가하시니까요.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20년도 신입공채 채용 설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시게 되시면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거래소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거래소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진욱입니다. 먼저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후에 2021년 신입사원 채용 일정 및 각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에 4개의 기관이 통합되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 증권시장, 선물거래소 4개 기관이 현재는 하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도를 보시면 먼저 경영지원, 유가, 파생, 코스닥, 시장감시 총 5개의 본부가 있는데요. 2005년에 통합되었던 각 기관이 각각의 본부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상장, 공시, 시장감시, 시장정보 배포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상장, 기업 주요 내용 공시,
부실 기업의 퇴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한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역사는요,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증권시장이 개설되었고 최초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에는 명동의 포스트 매매대가 개설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증권거래소가 현재 여의도 서울사옥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부터 증권 공동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19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을 활용한 매매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듬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선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함께 개설되었고 1999년에는 선물 거래소가 부산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선물 옵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 기관이 통합되어 한국거래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피가 2000을 최초로 돌파하였고 석유, 금 등 다양한 시장이 개설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채용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타 기관과 다르게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한 채용 일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채용 일정을 보시면요, 9월 초에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서류 접수 및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10월 중순에 필기 전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되고요.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뒤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서류 및 필기 전형인데요. 모든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나 출신지 그리고 나이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인재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인재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자기소개서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을 보시면요, 저희는 전공돈술, 일반돈술 그리고 인적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공돈술의 경우 경제, 경영, 수리, 통계, IT, 법학 직렬 중에 한 직렬을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하고요. 일반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적성은 다른 기업들이 진행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성 및 적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은 1차와 2차로 진행되고요. 1차 면접에서는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되고 그 직무 적합성과 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인성과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채용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그 Q&A 시간이나 홈페이지 문의사항을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로 조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 송미혜 차장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소개 및 2020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2020년 채용 계획과 채용 절차별 세부 사항 안내, 마지막으로 2020년 채용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기관 현황 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종합증권 서비스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고요. 설립 근거를 보시면 자본시장법 제294조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권 등의 집중 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 성격은 기타 공공기관이고요. 주무부처는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입니다. 저희 회사 기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은 증권회사입니다. 저희는 기관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회사의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 고객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나 영업 실적 이런 데서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는 여기 나와 계시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 유관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의 종합증권 서비스 기업을 지향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명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탁과 결제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좀 예탁과 결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권회사와 같은 기관 고객들의 계좌부를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예탁과 결제 업무는 증권 시장이 있는 나라라면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관들을 CSD라고 부릅니다.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집중 예탁 기관이라는 의미고요. 저희 회사는 전통적인 CSD 업무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기반으로 증권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명의개서, 증권 파이낸싱, 자산운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저희 회사에 집중 예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외화증권 예탁 잔량도 약 343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연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 4월에 증권예탁원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요. 2005년에는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가면서 증권예탁결제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 2월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사명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2014년 11월에는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주요 고객들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이 서울에 위치하고 계셔서 서울 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대 55 정도의 비율로 서울과 부산을 순환 근무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9월에 저희 회사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전자증권 업무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탁이라는 업무는 실물증권을 베이스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원하시는 때에는 예금을 하셨다가 계좌대체도 하시지만 필요하실 때에는 ATM기에서 출금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탁도 저희 증권사에서 계좌대체 업무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하실 때에는 실물증권을 반환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에 전자증권 업무가 개시가 되면서 아예 그런 실물 출고 개념이 없어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업무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회사 조직도이고요. 현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조직도에서 그 옵티머스 관련돼서 저희가 TF 2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현재는 8본부, 30부, 3지원 그리고 TF가 5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업무는 크게 보시면은 현업 업무, 그리고 후선 업무, 그리고 IT 업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업무에서는 실제 비즈니스를 한 오퍼레이션 업무, 그리고 부서마다 그 관련된 기획 업무, 그리고 하나는 시스템 개발 업무,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스템 개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업 부서분들도 반드시 약간 전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전산분들도 현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약간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 인원 수는 임원분들을 제외하고 701명이고요. 여기에서 잠깐 저희 회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좀 봤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 회사의 그런 평균 연봉이나 이런 게 심각한 평균의 오류다 이런 말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 회사 보시면 701명 중에 186명이 2015년 이후에 입사하신 젊은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역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절구형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균 임금의 오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업무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발행 시장, 유통 시장, 자산 운용 지원, 글로벌 서비스, 증권 파이낸싱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2020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채용 공고가 나갔고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지금 입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채용 분야는 일반, 전산, 고졸, 보훈 이렇게 해서 38명 모집 중이고요.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십니다. 응시 과목은 일반은 경영, 경제, 법학 중에 하나, 전산, 고졸, 보훈은 경영, 경제, 법, 전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전공별로 채용 인원이 배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필기 시험이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 회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및 어학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졸 분야와 보험 분야는 제한 경쟁 채용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에 맞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하는 날인 2020년 11월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저희 회사 내부 지침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졸 분야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최종 학력의 고졸인자이셔야 하고요. 해당 학교 동일 전공 내 전학년 종합 내신 등급 2.0 이내이셔야 하며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부산 이전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산 지역 인재를 30% 채용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 인턴 수료자,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고졸 분야의 경우에는 금융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의 우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무 조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 형태는 채용형 청년 인턴이고요. 소정의 평가를 통해서 채용 인원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여러분 선배님들 보시면 100% 정규직 전환되셨고요. 근무 기간은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근무 기간은 약 2개월이고요. 정규직 전환 시에는 인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근무 지역은 저희가 부산이 본사입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서울, 일산에 IT 근무 인력 분들이 약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진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각 지방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 전주에도 향후 한참 뒤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실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 수준은 정규직 신입직원과 동일하고 안류호 공시 기준으로 2019년 신입직원 초임은 4,517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 미필자 기준이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군 경력으로 2호봉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가 제공될 예정이고 고졸 분야 입사자분들은 대학 진학 시에 입사 3년이 경과한 분들에 한하여 네, 학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절차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류 심사,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이고요. 서류 심사는 40배수, 일반 전산 40배수, 6배수, 3배수, 고졸 보호는 10배수, 4배수, 2배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 심사의 경우에는 자소서 물론 중요한데요. 자소서가 서류 심사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면접에 가실 때 영양 면접 보실 때 이게 면접관들한테 기초 자료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실 거를 감안을 하시고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은 전공 시험과 논술 시험이 있고 50점, 50점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자본시장 관련된 주제가 논술 문제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출제해야 될지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차 전형이고요. 실무 면접은 영양 면접, PT 직무 면접, 토론 면접, 외국어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외국어 면접의 경우에는 문단 면접과 영한 번역, 한영 번역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졸 분야 응시자분들은 외국어 면접이 제외되고 인성 검사는 적격 여부 판단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전형은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을 돼서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채용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서 접수 중이고요. 2차 전형은 9월 19일, 3차 전형은 10월 13일부터 15일, 4차 전형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너무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3단계 격상되는 거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들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19년에 입사해서 지금 12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좀 짜증나고 힘들 때는 있지만 한 번도 저희 회사에 온 거를 후회하거나 그런 적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결정하는 요소가 월급 말고도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직장을 선택하는 요소들을 골고루 잘 충족시켜주는 균형 있는 직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11월에 회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팀의 진금채 대리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향후 또 진행되는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입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가계, 기업, 공공자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여가는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부산을 본사로 하고 전국에 12개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 성업공사라는 사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국공유재산 위탁 개발 업무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업무 일원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업무 등 이렇게 업무 범위를 늘려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주요 사업은 크게 가계, 기업, 공공자산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통한 가계 재기 지원 사업 그리고 세일앤리스백 기업 구조 혁신 지원센터 등을 통한 이제 기업의 제도약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리고 국공유 자산의 개발 관리 업무를 통한 공공 자산 가치 증대 업무 이렇게 총 3가지로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는 캠코의 채용 제도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아쉽게도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채용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경영, 경제법, 건축 전산, 그리고 기록물 관리, 그리고 고졸 전형일까지 총 69명을 채용 중에 있고 현재 8월 중에 필기 전형을 완료해서 현재 면접 전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지만 또 향후 있을 채용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상을 한번 볼 텐데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가지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캠코인을 저희가 뽑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인재상을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채용형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약 3개월간의 부점 근무를 통해서 캠코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속속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위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서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진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용 제도는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의 채용 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이제 어떤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있을 거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점, 사회 전체적으로는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해 나간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으로 저희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2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서류 전형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5급 대졸 수준으로 지원한다면은 한국사 검정 시험 2급 이상, 그리고 고졸 전형으로 지원하신다면 한국사 4급 이상의 자격만 있다면 모두가 저희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불성실 작성자만 아니라면 응시자 여러분 모두에게 필기 전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캠코의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한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단체 활동에서 만약 갈등 상황 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 그리고 조직 용화력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에서는 5급 대졸 수준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법 등으로 대표되는 전공 시험을 이제 출제하고요. 6급 고졸 전형에 있어서는 NCS라고 부르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인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좀 특징적인 저희 캠코의 제도라고 하면은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관련 문제가 10문제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의 공사 사업 이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접 전형 중에서는 1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AI 면접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캠코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매우 다양하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캠코 홈페이지라든지 공식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공식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전형별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서류 전형을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입사 지원서는 향후 있을 면접 전형에서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류 전형을 좀 이제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맞춰서 내가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필기 전형이고요. 필기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전공 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공 시험을 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고졸 전형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NCS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NCS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유형별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한 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기 전형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를 접하든지 어려운 문제를 접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대다수 응시생들이 어렵게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차 면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가지 심층 면접, PT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AI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미리 제시한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와 본인의 행동, 경험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PT 면접에서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향후 있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답하고 또 질문 시간을 갖는 이제 순서고요. 세 번째 이제 상황 면접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항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직무 그리고 민원 상황 등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AI 면접은 평가화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2차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자산관리공사는 워낙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면접을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면접 전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 역량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부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입사하신 선배들에게 좀 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팁이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을 좀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되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경험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각종 활동들이 있다면은 단순히 그것을 나열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필기 전형에서는 전공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스터디를 이제 구성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또한 요즘에는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이 좀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를 문제를 올려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함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마지막 면접 전형에서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언부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그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저희 자산관리공사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갈 텐데요. 먼저 제가 사전에 좀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댓글로는요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실 때 좀 앞에 말머리를 그 회사명을 달아주시고 그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계신 공기업들은요 사실 회사를 뭐 자랑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이미 다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배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이거 하나씩만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이 좀 풀리신 것 같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인사담당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신입 직원의 입장에서 가장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회사의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딱딱하다, 이런 분위기가 딱딱하고 수직적이다라는 그런 항상 이미지가 있지만은 제가 들어와서 느꼈던 그런 신입 직원으로서 느꼈던 인상은 생각보다 부드럽구나. 이게 조직적으로 내가 너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내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는 직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사전 질문 받은 것만 해요라고 하는데요. 사전 질문 받은 것만 하지 않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라이브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예탁결제원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저희도 좀 유사한데요. 저희는 좀 조직이 수평적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사하시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벌써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만한 일들을 많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팀장님과 제 팀원, 신입 직원인 팀원이 이렇게 단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좀 중요한 업무를 결정권자처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한국거래소는 그 다른 기업들에서는 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 상장 공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시장 감시 그리고 감리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야기하자마자 저는 바로 든 생각이요. 개인적인 건데요. 네. 월급입니다. 어, 예. 제가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하는 거는 월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리오 공시에 보면은 저희 신입 초임도 있고 연봉도 나와 있는데요.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관련된 조직 분위기라든지 다른 신입으로서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았어요. 유튜브에 신용보증기금을 검색하시고서는 저희 채용 설명회를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좋은 점만 물어보면은 또 여기서 너무 쉽잖아요. 긴장되실 텐데 우리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자산관리공사부터. 네, 이건 개인적으로. 네. 매우 부담스럽네요. 네, 생각지 못한 개선했어야 하는 점. 개선이라기보다 네, 아무래도 처음이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어떤 신입 직원으로서 당황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이 업무를 했다가 또 좀 있으면 다른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 아닌 개선을 한다면은 개선이라보다 직원들이 조금 좀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회사 다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 있더라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힘들고 너무 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좀 참고 좀 많이 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업무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업무 순환이 한 어느 정도 주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는 1인 2직무를 좀 중점적으로 정책을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 3년 내에 좀 2가지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탁결제원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찾자면 좀 제가 아까 저희 기업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 그 인력 구조가 그 절구형이에요. 모래시계형이기 때문에 중간 계층 근무자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2009년에 입사했는데 저희 때는 채용 인원이 10명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 연차 직원분들의 몸값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 연차 이상의 20대이신데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랑 근무를 하시게 될 확률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때 오는 그런 세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이게 한 5년 내에는 조금 더 해소가 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부분이니까 금방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차장님이시고 예, 예, 예.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좀 있나요? 노력.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국거래소는 어떤 점이 조금 예. 제 차례가 올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게 있다면 이제 지역 순환 근무 이 정도 같은데 결국 또 회사 자랑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서울, 부산 근무이기 때문에 그 취준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훈훈한 마무리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좀 이따 좀 더 날카로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신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아까 이야기하실 때마다 바로 생각난 게 순환근무. 저희도 보통은 한 2년마다 순환근무가 있는데요. 우선 직무도 바뀌지만 지역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놓긴 했지만 권역별로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드리긴 하지만 뭐 특이한 케이스 승진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는 본점이 대구에 있고 한 인력이 적어도 20에서 25%는 본점이 있는데 본점 대구에다가 다른 지역에도 전국으로 영업점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만 머무르기는 힘들다. 물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이동이니까요. 하지만 그 언제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게요. 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직을 할 때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윗사람과의 갈등, 바로 위 직상사와의 갈등이 그 퇴사하는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버티시면 됩니다. 너무 직상사 맞지 않아도 한 2년 정도 막 짧게는 저희가 막 내용들을 자기 소개라고 자기 기술서 자기 신고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너무 힘들다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은 6개월, 1년만 해도 그분들과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롱런할 수 있는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때 좀 다른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회사별로 들어온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눈에 띄는 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한국 예탁결제원인데요. 네,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영어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막 발표하실 때 발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영어 면접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선이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제가 입사할 때는 없었던 영어 면접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이게 2018년에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그 토익 성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이제 판별할 방법이 없어서 도입을 했고요. 물론 시험은 어려워요. 번역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 자체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거기에서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접 비중에서 25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뭐 빵점을 맞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듣고 자기 의사를 떠듬떠듬이라도 표현하실 수 있는 정도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논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공통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논술 준비를 만약에 동생이 입사 준비를 한다고 하면 논술 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국거래소부터. 아까 그 설명 들었다시피 저희는 전공 시험과 그리고 일반 논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일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글로 임팩트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스터디도 하시고 이렇게 발제 형식으로 이렇게 매주 서로 다른 분들이 준비를 해오셔서 글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 연습 문제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담당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우리 그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논술 채용하실 때 있으셨나요? 입사하실 때? 그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주제가 좀 철학적인 주제가 나와서요. 요즘하고는 조금 추세가 다릅니다. 제가 받았던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서 그런 주제가 네네,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 전형은 그랬고 다른 전형에서는 또 다른 그 시사 이슈 같은 게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신문을 읽고 쓰는 연습을 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문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걸 또 써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또 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건 지금 영어가 나와야 돼가지고 네, 제목이 네. Life is not 죄송해요 영어. Life is not a race, but steps to be savored라고 해가지고요. 삶이란 경주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음미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미 첫 줄에서 끝난 것 같아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줄에서 약간 합격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좀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신문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금 면접 일정이 좀 연기가 됐나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네. 관련해서 좀 상태가 좀 격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8월 말에 진행될 예정인 게 좀 잠정적으로 좀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한 2, 3주 정도 좀 경과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다거나 좀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 예정됐던 1차 면접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용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국거래소는 언제 오픈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는 우선 그 9월 초에 아마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추후 일정은 아마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필기 시험을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마 10월 중순 한 17일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받은 질문 한 가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팅창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서 약술 관련돼서 질문을 누가 해주셨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 질문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예정일 이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요. 신용보증기금의 필기시험이 출제될 때 논술시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채용 공고를 보았을 때 약술 두 문항과 서술 한 문항을 선택하여 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약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가 궁금하다고 해요. 단순히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예시만 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 5줄에서 7줄 정도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정의만 나오진 않고요. 정의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기술하도록 그 두 번째 한 5-7줄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정의만 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통 질문인데요. 전산직 관련돼서 문의를 드린다고 해요. 전산직 전공 시험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공무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금융 공격 같은 경우 전산직에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넓은 것 같아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필기 시험이잖아요. 필기 시험을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답변해줘요. 그냥 최선을 다해라. 어느 정도까지가 좀 없잖아요.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탁결제원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 필기만 말씀드리는 전체 건가요? 다. 네, 일단은 필기 시험은 전공 수준으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논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논술의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자본시장 논술이 나와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 업무를 파는 문제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이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가끔 이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각사들 보도자료를 종종 보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자본시장 연구원에 보면은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최근에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 방법,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에 들어왔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나이에 입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라는 게 언제 뜰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정확히 내가 이때쯤 뜰 거니까 이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이든 채용 공고가 뜨면 적시에 내가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제가 뭐 다른 채용 설명회든 채용 박람회든 나가서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좀 많이 공부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언제든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떤 직렬이 됐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또 묻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접 인원이 좀 줄 수밖에 없고, 그런 현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기 시험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신보에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필기 시험 관련돼서는 네. 아무래도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의 대부분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게.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상대 평가라는 거. 예, 나만 어렵다 그럼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렵고 쉽다 그럼 같이 쉬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탁 결전의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 시사 주제 논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좀 답변 네. 가능할까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일반 시사는 딱 주제가 정해져 있지를 않고, 저희도 이제 외부 출제위원들한테 의뢰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그 문제를 당일날 아침 돼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주제가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한국거래소 질문입니다. 그 면접 때는 보통 회사 업무에 관한 질문이 많나요? 아니면 경제 경영과 같은 질문이 많나요? 이거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직무 이해도가 높은 게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직무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식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것이 중요할 것인지. 우선 면접에 대해 정해진 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직무보다는 인성을 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이해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사전 질문 받은 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업무 특성상 그 일하시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보실 텐데 업무의 만족감이 어떠냐? 그냥 개인적인 업무 만족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영업점에서 보증 취급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보증을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심사서를 좀 정말 읍소하면서 그분들의 내용들과 정말 왜 여기에 이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보증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음에 오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덕분에 잘 버텼다.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보람차고요. 근데 힘들 때는 또 반대로 저희 아무리 보증 신청이 들어와도 정말 보증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반송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아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인사 담당자님들께서도 지금 입사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직무가 조금씩은 다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직무들을 좀 경험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신입 직원을 입사를 하면은 보통 당연히 신용 보증 쪽에 먼저 보냅니다. 전산직으로 오더라도 일단은 현업을 먼저 경험을 해야 나중에 전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저희 ICT 데이터 전문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조차도 일단 현업은 아셔야 돼가지고 보증을 조금 취급을 하시게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하는 또 재기지원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보증이 부실이 되면 당연히 그 부실화된 보증 대출을 저희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회수하는 곳에도 조금 있었다가 다시 또 영업점에 갔다가 좀 현재는 인재경영부에 발령이 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사실 그 인사 부서 쪽에만 있었거든요. 업무는 조금씩 달랐지만 저는 지금은 채용하는 그 인사팀에 있지만 이전에는 그 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런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 업무도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뭐 다음 부서를 어디로 갈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한 지가 오래돼서 몇 가지 부서를 돌았는데,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채권 등록부에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증권정보부라고 증권 정보 업무를 하는 그 세이브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증권정보 포털이 있어요. 그거 관리하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 그 데이터 API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좀 IT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사팀에 만 3년 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아까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직원 교육 업무 그리고 채용 업무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 채용하고 빨리 다른 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좀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국유재산관리부라는 곳이었고요. 이제 제가 희망을 해서 갔는데 제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항상 회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름이 되게 멋있어서 이제 나 이 부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첫날에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서는 민원을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곳이다라고 듣고 내가 잘못 썼구나.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해서 와서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민원 그런 데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힘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좀 응대하는 법도 배우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쌓이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인사부서에 와서 좀 채용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이번에 상황 면접이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해요. 물론 질문에는 평가 방식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상황이 제시되는 건지 상황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채용 공고상에 상황 면접별 예시를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유 업무, 조세 업무, 채권 업무 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국유재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유재산을 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대부료 등을 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예로 나 이거 국유재산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돌려서 좀 이해 쉽게 그 민원인에게 좀 알려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한다 아니면 평가한다라고 좀 하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한국거래소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사전에 좀 받아봤습니다. 중고 신입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대요. 뽑고 보니 중고 신입인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소서나 면접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그 중고 신입인지 그 면접관들이나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뽑고 보니 중고 신입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공통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인사팀 선배 입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떤 신입사원이 오면 좋겠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치를 하나 걸어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신보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좋아요. 예. 공통의 업무를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어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업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먼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 정신도 있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주도적인 인재를 원한다. 예, 좋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떤가요? 우선은 그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신입사원이라면 굳은 일도 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적극적인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스펙이 좋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오는데 그분들의 그 직무 역량이 저희가 기대한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좀 회사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이 일이 왜 이렇게 처리됐니 물어봤을 때 그냥 선배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전산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상 업무상 어려운 일은 많이 없는데 그 전산화 안에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먼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일을 하면은 당연히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에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이 정도는 힘든 건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항상 공통적으로 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블라인드라서 나이가 정말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저희 회사 신입사원은 나이가 이 정도까지 요번에 입사를 했었던 것 같다. 예, 작년이죠. 입사했었던 것 같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저희 작년에 실제로 네. 뭐 나이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은 뭐 40대까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신입사원이요? 네네, 신입 사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참 블라인드 채용을 잘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편견 없이 잘 네.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안이어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죠? 그건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탁 결제원은 어떤가요? 네. 저희도 이제 작년 신입사원 기준으로 36살까지 입사하셨고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군대에는 안 다녀오신 분이었고요. 저희도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실제 나이도 이제 최종 합격하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30대 중반도 들어오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나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원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단녀 30대 후반이셨는지 40대 초반이셨는지 조금 좀 헷갈리는데요. 예, 경단녀로 뽑은 건 아닌데요. 뽑고 보니 아이가 있으신
여성분이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동기인데 아이가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예리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인생 커리어를 놓고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입사 후에 추가적으로 선배님들은 어떤 공부를 좀 하고 계시냐? 이거를 좀 묻는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신용 분석사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 회사 들어와서 신분사 땄고요. 예. 신용 관리사도 땄고, 뭐 저희 뭐 회사 다니다 보면은 경영 지도사라든지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데요. 전 영업점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본점 배치 전에는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영어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영어도 있고 요즘 모바일로도 뭔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공부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인사 부서로 말씀드리면 그 근로기준법 같이 이제 법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서에 가서 그 도움이 될 만한 자본시장법 이렇게 법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증권정보부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빅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한계 같은 걸 많이 느껴가지고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데이터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다시 이제 증권정보부 가서 좀 전문적인 업무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뭐 예전에 있던 부서에도 그렇고 지금 있는 부서에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분야가 다양하고 적재적소에 내 지식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뭐 더 나아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간에 또 예탁 결제원의 질문이 들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대학 졸업 예정자분들을 고졸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입사일이 8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가 남으신 분들이 졸업 예정자가 아니셨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11월에 입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2학기가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똑같이 저희가 대졸 처우로 입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건 예. 이제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예, 올해는 괜찮습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필기 전형에서는 꾸준하게 본인 전공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전형에서는 좀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를 조금 하게 됐었지만은 그 예전부터 이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발표는 제가 도맡아서 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점수를 잘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취직을 하게 된다면 취준을 한다면은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표 면접 등이 있을 텐데 뭐 그때가 준비하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면접관들이 뭐 3명이 됐든 6명이 됐든 8명이 됐든 거기서 좀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남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채용을 할 때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올해 면접에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논술도 올해 그래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 보실 때 저희 사장님이 또 면접자로 들어가시고 하니까 좀 저희 시장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작년에 면접 볼 때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 크라우드 펀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게 워낙 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중요한 업무지만 저희 회사의 굉장한 메인 업무는 아닌데 이제 그 광고 효과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저희 회사 업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필기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면접이나 뭐 이후에 있는 전형들을 가려면 우선 필기 전형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시험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부 수준 난이도에서 출제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우선 남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남은 기간 동안 기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채용을 위해서는 필기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다른 공기업과는 좀 다르게 통합 전공을 하고 있어서 좀 지원 장벽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과목을 어차피 다른 금융 공기업에 들어가시려면 한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되시잖아요. 한 과목을 정말 다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그냥 본다라는, 적어도 절반은 맞춘다? 뭐 절반은 맞추지 못하더라도요. 그냥 어느 정도의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기 쪽으로는 그렇고요. 면접 쪽으로는 좀 본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영상을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실제로 난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은 말투가 너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든지 자세가 이상하다든지 뭐 눈빛이 불안하다든지 어떤 건가의 문제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시고서는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제일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직무지식은 굉장히 높으나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거 고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 또 입사를 하시고 하신 선배이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온라인 공동 채용 박람회는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4시부터 또 다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시간은요,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